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뉴스 서재현입니다. 8월 19일 민주노총 뉴스 시작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 노동 3권.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예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고 다치고 싸워왔지만 2022년 노동자들의 투쟁 대부분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입니다. 친자본, 반노동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비정규직 투쟁이 더욱 절실해진 지금 민주노총은 다가오는 8월 26일 비정규 단위 노조 대표자 대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화물연대 파업,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파업, 대학 청소 노동자 투쟁, 파리바게뜨 노조 탄압,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투쟁,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당연한 요구를 외치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노동 3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해 4월 ILO 핵심 협약이 국회에서 비준되고 이에 따라 협약의 국내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노동자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노동기본권은 여전히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법 2조의 사용자는 현재 간접고용, 하청, 용역, 민간위탁 여러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노동 조건을 해결해야 되는 원청 사용자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 노동기본권이 현재 보장이 안 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기도 어렵고 단체교섭도 부인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파업권 행사가 어려운 것입니다.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문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 민주노총이 투쟁을 통해서 노조법 2조, 노동자 정의 규정과 사용자 정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는 개정안을 반드시 쟁취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임금 삭감을 시도하고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공공서비스의 질과 수준 하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2020년 초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논의를 위해 공무직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변화는커녕 의미 있는 논의조차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운영기간도 반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직접 도용됐다 하더라도 신분만 무기계약직이지 수당과 또 임금 체계 여러 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중앙행정기관에 속한 공무직 노동자들이 약 4만 5천 명 정도 되는데요. 최근에 약 한 44개 부처의 임금과 수당 실태를 저희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부나 국무총리실, 그러니까 같은 공무직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관들에 있는 공무직 노동자들은 명절사연금과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등을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받고 있고 다른 부처에 있는 공무직들은 그렇지 못한 현실들이 지난 4, 5년간 지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리의 실질적인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중앙정부, 기재부 이런 중앙정부와의 교섭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노정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라든지 부당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문제,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일몰제에 맞서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애초의 목적대로 공무직위원회를 상설화하고 협의 수준을 넘어서서 보다 근본적인 처우 문제들을 인사관리라든지 임금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교섭구조로 발전시켜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노동국정과제는 이명박근혜 정권을 계승하며 철저하게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계획입니다. 임금체계 개약, 노동시간 유연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약, 기간제법 등 비정규직법 개약이 그것입니다.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고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1,100만 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노동시장 개혁안에서 비정규직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에 대한 대책이 5번이나 나왔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친자본 반노동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 속에서 비정규직 단위 대표자들의 투쟁 의지를 모으고 하반기 10만 총궐기와 개혁 입법 쟁취 투쟁을 결의하기 위해 8월 26일 비정규직 단위 노조 대표자 대회를 개최합니다. 민주노총의 하반기 투쟁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투쟁, 하이트 진로 투쟁, 파리바게트 투쟁, 하나하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11월 12일 노동자대회 10만을 채우는 것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앞장서 주셔야 합니다. 동지들 8월 26일 단위사업장 대표자 대회로 함께 달려와 주십시오. 그래서 하반기 투쟁을 힘차게 결의하고 10만 노동자 대회를 힘차게 성사해냅시다. 그 힘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바꾸어낼 수 있는 하반기 투쟁을 만들어냅시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맞서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으로 함께 만들어 봅시다. 8월 26일 대전에서 동지들 뵙겠습니다. 투쟁! 비정규사업장 대표자 조합원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민주노총은 지난주 토요일 8.15 전국 노동자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한반도 평화와 전쟁 반대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토요일 민주노총은 8.15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한미 군사연습 중단과 한미일 군사동맹을 반대하며 윤석열 정부의 대결 정책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국 노동자 대회가 끝난 후 곧이어 8.15 자주평화통일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신냉전 구도가 강화되는 가운데 한반도는 언제든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우려하며 한반도가 다시 전쟁터가 되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외쳤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행진했습니다. 한편 이날 대회를 끝으로 23기 민주노총 중앙통일선봉대 활동도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노총 중앙자주통일선봉대는 해마다 자주평화통일투쟁을 진행합니다. 올해도 미군기지 투쟁, 사드 배치 반대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오히려 신냉전 시대로 가게 만드는 이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려 하지 말고 미국을 오히려 더 떨어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통일선봉대뿐만 아니라 각 지역본부별로 통일선봉대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노동자 민중들을 위해서라도 저희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이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를 두고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한 목소리로 시대착오적 정치투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철 지난 종북 프레임을 더 씌우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보수 정치인들의 공세에 굴하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와 노동자들의 삶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하이트 진로 화물 노동자들이 하이트 진로 본사를 점거하고 고공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원청인 하이트 진로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노조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8월 16일 100여 명의 하이트 진로 화물 노동자들이 하이트 진로 본사 점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하이트 진로 본사 옥상 광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했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의 운송료는 15년째 동결 수준입니다. 인상률로 따지면 마이너스 1.1%입니다. 노동자들은 사측에 여러 차례 운송료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노동자들은 올해 3월 노조를 만들었고 6월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하이트 진로는 파업 농성에 나선 이들에게 무더기 계약 해지 통보와 28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리고 운송료 가압류 등의 수단으로 화물 노동자들을 협박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8월 18일 하이트 진로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하이트 진로의 노동 탄압과 화물 노동자들에 대한 손배가압류 철회를 외치며 하이트 진로를 규탄했습니다. 하이트 진로 측에서는 저희에게 퇴거 명령을 하려고 수시로 그 옥상 너머 철문을 두드리면서 밖에서 큰 소리 치고 저희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어요. 계약 해지된 것도 서럽고 갈 곳도 없는데 그런 진짜 저희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이제 청구를 해서 뭐 거의 이 정도면은 뭐 저희 죽으라는 얘기고 더 이상 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여력조차 없게 만든 거라서. 하이트 진로 화물 노동자들은 하이트 진로가 손배가압류를 철회하고 해고자 전원이 복직될 때까지 농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이트 진로 본사 앞에서 매일 저녁 투쟁문화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코웨이 방문 점검 노동자들이 천막 농성을 시작한 지 150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코웨이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웨이 노동자들의 천막 농성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코웨이 본사 앞에서 방문 점검 노동자들이 피켓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단체 교섭을 시작했지만 회사는 교섭에 제대로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점검 수수료를 인상을 요구하는 거고요. 업무상 사용 비용, 요새 기름값도 많이 올라갔는데 그거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코웨이 방문 점검 노동자들은 길게는 25년 이상 일했지만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해왔습니다. 오히려 방문 점검을 위해 드는 유류비를 직접 내야 하고 고객과 통화할 때 드는 통신비도 개인의 부담으로 전가되어 왔습니다. 업무 지시와 관리 감독을 코웨이 지국에서 하고 있지만 원청인 코웨이는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특수고용 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달 수입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는 영업을 통해서 우리 보고 수수료를 맞춰가라고 하고 있는데 회사는 계속해서 온라인 쪽으로 판매망을 넓혀가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 보고 영업을 맞춰서 수입을 가져가라고 하고 있고 코웨이 방문 점검 노동자들은 7월 초 본사 점거 농성을 했고 150일째 본사 앞에서 천막 농성과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전제품 방문 점검원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10만 서명운동도 시작했습니다. 교섭이 많은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지지부진하게 시간만 끌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특고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만약에 표준계약서가 마련이 되면 그거는 최소한 정부에서 마련해 놓은 기준이 되는 거니까 이거를 지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코웨이 코디코닥 지부는 끈끈한 동지애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영업하지 않으면 한 150, 160 받는데 업무상 사용비용 다 제하고 나면 손에 100만 원 떨어집니다. 그래도 내가 그만둘 수 없는 건 그래도 내 마음 알아주는 동지 때문에 옆에 있는 동료 때문에 일했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제대로 붙으면 다시 단박에 툴툴 털고 일어나서 같이 싸울 겁니다. 노조는 업무상 사용비용 지급과 점검 수수료 인상을 위해 제대로 된 교섭이 이뤄질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투자해서 만든 기업은 각종 조세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혜택을 다 받고 회사를 폐업하는 먹튀행위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얼마 전 한 자동차 부품 회사가 그 일을 저질렀습니다. 300명의 노동자가 대량 해고 위기에 처해 있어 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고용을 창출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조세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5년간 관세 100%가 면제되며 취득세는 7년간 85%가 감면되는 등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또한 이들 기업에는 장애인 의무고용 배제, 파견 근로자 기간 및 대상 업무 규제 배제, 무급 휴가 허용 등 노동 규제도 완화됩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 기업, 약신 외투 기업은 일방적으로 매각과 폐업을 단행하고 대량 해고와 노조 탄압, 기술 자본 유출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올해 7월 자동차 부품 회사인 한국와이퍼가 회사 청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는 세계 4대 자동차 부품사인 덴소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외투기업입니다. 그러나 3년 전부터 의도적으로 물량을 줄여 적자를 만들고 경영위기를 초래하는 기획 폐업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한국와이퍼 노조는 2021년에 회사 청산이나 매각, 구조 조정을 할 경우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사측과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덴소에서 노사 합의를 무시하고 청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담담했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감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물량을 일본 덴소가 책임져주고 한국에 있는 같은 계열사가 책임져주는 형태로 해서 외투 자본이 한국에 와서 각종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고용 창출에 대해서 약속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는 한국와이퍼 청산계획 철회와 고용안정 쟁취를 위해 1천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는 앞으로 회사가 가할 노조 탄압에 대비해 끝까지 연대해 나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와 11조입니다. 자본가들은 법 위에 군림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존엄을 빼앗고 삶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폭염에 쓰러지는 노동자보다 에어컨 전기세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노동자들의 외침에 수십억, 수백억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또다시 법과 원칙을 들먹였습니다. 진짜 법과 원칙은 인간으로서 존엄할 권리, 평등할 권리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고 누가 이기는지 지켜보겠습니다. 8월 19일 민주노총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